안녕하세요. 오늘은 모 배우의 탈세 문제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탈세 문제가 뭐 특정 배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 많은 연예인들과 이제 이런 배우들 그리고 가수들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그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소득세 기본세율 45%, 거기에 지방소득세 4.5% 하면 최고 세율이 49.5%고요. 거기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나라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건, 사업소득이니까 원천징수 당하지 않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으로 본인이 1인 기획사를 세우든 법인을 만들든, 그래서 그 돈을 법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법인은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거든요. 그리고 법인에 그 돈을 모아놓고 본인에게 급여를 주면은 똑같은 이제 45% 세율에 걸리니까, 이제 그 법인에 돈을 넣어놓고 이제 그 법인에 있는 법인카드로 본인의 경비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어떤 1인 기획사가 있는데 연예인들이 이제 비싼 명품을 샀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런 걸 입고 뭐 촬영도 하고 어떤 패션쇼도 가고 공공연한 장소에 가고 그러면은 이 비용이라는 걸 처리할 때 업무의 관련성이 중요한데,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연예인들이 그냥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지 않고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통해서 돈을 쓰면서 경비 처리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만 소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냥 모든 돈을 그 법인에서 법인 카드로 법인 경비로 처리하기 시작하니까 탈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보통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금을 떼면 한 4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후소득인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세금을 뗀 이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카드로 사용을 한 다음에 경비를 쳐버리면 세전 소득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즉, 똑같은 500만 원을 벌어서 법인으로 보내서 세금을 떼지 않고 쓰면 500만 원을 전부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5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월급쟁이처럼 400만 원을 쓰면은 똑같이 500만 원을 벌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경비 처리하는 사람은 똑같이 5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쓸 수 있고, 근로소득자처럼 원천징수 당하는 사람은 똑같이 500만 원을 벌었지만 400만 원밖에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물론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쁘죠. 근데 그냥 뭐 저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 물론 그런 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거를 비난하는 시간도 뭐 시간에 쓰기보다, 그럼 이런 포인트를 보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겠다가 절대 아니라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고 내가 받는 월급은 세후소득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전소득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세후소득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후소득으로 돈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아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업체가 있고 법인이 있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전소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비용 처리하는 게 이제 법률상 적정해야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비용 처리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이 다 떼이고 세후소득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과 근로자가 똑같은 1,000만 원을 벌어도 똑같은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이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 1,000만 원을 벌어서 세금이 떼기 전에 경비 처리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이 1,000만 원을 버는 월급쟁이는 월급쟁이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무언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비용을 쓴다고 해서 그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벌고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은 세전소득으로 그 돈을 쓸 수 있고, 월급쟁이는 아무리 본인의 그 일과 관련된 데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세후소득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월급을 받아서 생활한다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더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소득이 세전소득이 아니라 세후소득임을 항상 명심하고 이 내가 이미 한번 세금이 떼이고 난 이 정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세후소득 같은 이 소득을 정말 어느 정도 소비를 통제하면서 써야겠다. 이런 저는 이제 뷰포인트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하는 탈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여기서 느낀 제가 느낀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러한 탈세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하나의 재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